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어떤 이름 옆에는 별표가 달려 있었고 어떤 이름 옆에는 오래전 적어둔 전화번호가 이미 바뀌어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천천히 넘기며 그 이름들을 읽었습니다. 50년 지기도 있었고 젊은 날 같은 밥상을 나눴던 동료도 있었고 제가 어렵던 시절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줬던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날 밤 단 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걸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제 가슴 한켠에서 조용히 문이 닫혀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갑다고 할 텐데, 어쩐 일이냐고 할 텐데, 그런데 정작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밤이 조금 외로웠던 걸까요? 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느낌 아십니까? 수첩 가득 이름이 있는데 선뜻 전화하기가 망설여지는 그 느낌. 어딘가 연락하면 피곤해질 것 같고 어딘가 내 진심이 닿지 않을 것 같고 어딘가 이미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가 생겨버린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어딘가 내 주위에서 또 저는 올해로 105살입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았으니 이런 말을 해도 되겠지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더 정직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덮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어쩌면 비로소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는 출발점일지도 모른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았던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50이 넘어 혼자가 되는 것이 왜 비극이 아닌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솔직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를 보았고 수백 명의 동료와 어깨를 맞대고 일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며 교수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논쟁하며 때로는 밤늦게 연구실에 남아 혼자 원고를 붙들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솔직할 뿐입니다. 경북 출신의 동료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30년을 같은 복도에서 마주쳤고 서로의 집 밥상도 나눴던 사이였지요. 그분 어머니 기일에 같이 제사 음식을 먹은 적도 있었고 제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악수를 청한 분도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야말로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분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연구를 혼자 발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름 하나 빠진 논문. 저는 학보에서 그 논문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인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여쭤보았지요. 그분은 잠시 멈추시더니 연구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 빠진 논문, 그게 30년 우정의 실제 무게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분노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허탈함이라고 해야 할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한 장의 논문 앞에서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분도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오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이 30년 우정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인간은 두려울 때 가장 이기적이 됩니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대를 너무 높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높은 만큼 무너질 자리도 높습니다. 저는 그 동료에 대한 기대가 높았기에 그만큼 크게 무너진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분도 두려움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저는 덜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또 다릅니다. 동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매일 같은 공간 안에서 반복됩니다. 바로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는 70이 넘어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남겨주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전해주는 것이 더 따뜻한 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지요. 그 전화는 저를 보고 싶다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저축이 얼마나 되냐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상황을 잘못 만든 겁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당연함을 먼저 배웁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고 그 당연함이 깊어지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젊은 날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저 자신이 좋은 아버지라는 느낌을 갖고 싶었던 것일까? 솔직하게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들이 나를 더 자주 찾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겠지.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 진짜 상처였습니다. 여러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후의 가난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부산에서 40년을 사신 동료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정년 퇴임 후에는 조용히 쉬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연금이 생활비에 못 미쳤습니다. 그분은 퇴임 이듬해부터 아파트 경비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나서 말씀하셨지요. 젊을 땐 체면을 지켰는데 늙어선 통장을 지켰어야 했어.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이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돈보다 더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50이 넘어서야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숫자가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봄비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촉촉하고 설레고 세상이 다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지요. 아내가 웃으면 제 하루가 환해졌고 아내가 걱정하면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그 봄비가 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설레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 같은 밥상에 앉아도 서로 할 말이 없는 저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사랑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봄비가 누트면 땅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한 땅 위에서야 비로소 나무가 뿌리를 내립니다. 설레임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일 아침 그 사람이 옆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편안함.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젊을 때는 그것을 사랑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없어진 자리가 이렇게 클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현관의 신발장 앞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실내화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빈자리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빈자리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50년이 넘게 함께 견뎌온 시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함께 울었던 날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침이 되면 밥을 차려줬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현관 한자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상대가 나를 완성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이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고치려 하지 않고 다만 옆에 있어 주는 것. 아내가 떠난 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나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수백 년 된 고목은 혼자 서 있습니다. 곁에 다른 나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기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와도 그 나무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박힌 뿌리가 그 나무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그 나무를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북적이는 모임 자리에서 문득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느낌이 드셨던 적은요. 가족과 한 밥상에 앉아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셨던 적은요. 진짜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 고독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의 반대말은 함께함이 아닙니다. 고독의 반대말은 이해받음입니다. 저는 정년 퇴임 후 서재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충만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끓이고 좋아하는 책을 펼쳤습니다. 누가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 맞춰야 하는 시간표도 없습니다. 오래된 편지를 꺼내 다시 읽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제자가 보내온 편지,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가 남긴 엽서, 그것들을 읽으며 저는 지난 세월을 고요히 마주했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계절마다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봄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고, 여름에는 짙은 초록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붉게 물들었다가 겨울이 되면 가지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나무가 처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치장할 것이 없는 나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저는 그 겨울나무가 저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라서 비로소 내가 되는 시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독을 품위 있게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몸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몸, 이것이 없으면 고독은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몸을 움직입니다. 크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고 조금 굽히고 숨을 고릅니다. 몸을 살피는 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들 이야기를 통해 직접 배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 고독은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허락받아야 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고독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에 몸을 움직이고 재정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고독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도 결국 오늘의 작은 준비들입니다. 105해를 살면서 저는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젊은 날에는 타인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년에는 가족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늙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를 가장 오래 지켜주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타인은 오고 갑니다. 인연은 생기고 끊어집니다. 가족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의 수첩을 떠올립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 수첩 앞에서 슬프지 않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저와 함께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들이 떠나갔어도 그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혼자라서 비로소 내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내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봐 주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려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긴 적이 있습니까? 타인의 기대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대해온 사람이 어쩌면 거울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40즈음에 한 선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 줄 아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이라고.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나답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50이 지나서야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려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솔직한 삶,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수첩을 덮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 시간이 외롭지 않구나. 이 시간이 오히려 충만하구나.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납니다. 그리고 혼자 떠납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또 치유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삶입니다. 좋은 것만이 삶이 아닙니다. 상처도 이별도 외로움도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도 내가 나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105해를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젊음을 잃었고 한때 가졌던 꿈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 자신입니다. 세월이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결국 제 곁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친절하십시오. 그 사람과 가장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좋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 자신과 한번 눈을 마주치십시오. 수고했다고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들을 가장 따뜻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억지로 권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지쳐있는 순간,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 그 이야기들을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곁에